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저희 동네 사람을 맡고 있는 두 분이랑 사실상 동네 사람인 이미 나오셨던 홍승 작가님이랑 세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들 자기소개가 장황하신 분들을 하필이면 모셔가지고 삶이 굉장히 지금 2021년 한국 사회 기준에서 삶이 단순하지 않은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그나마 제일 단순한 레즈비언부터 얘기합시다. 와, 나 1등이에요. 내가 봤을 때 레즈비언이 제일 단순해 지금. 아, 또 이럴 때가 있네요. 그럼요. 제일 심플한 혜영 언니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영이고요. 비욘세 씨 친구이자 요즘 좀 자주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피우다라고 해서 섹스에서 왜 이렇게 또 하필 섹스에서 목이 잠겨서 목이 죄송해요. 메이는 거야. 섹스 제가 생각만 해도 섹스라는 목이 단어만 나오면 목이 메어가지고요. 미쳤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네네.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비욘세 씨 웃지 마시고요. 비욘세 씨 친구이기도 하고 이제 비욘세 씨가 사는 동네 해방촌에서 피우다라고 해서 섹스토이숍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파트너랑 미국에서는 결혼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비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브레즈 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뭐 10번은 나오신 것 같은데 나올 때마다 자기소개를 저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가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달변가인데 항상 자기소개할 때마다 저렇게 난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아, 아까 섹스에서 또 이렇게 목이 잠겨 그러니까 섹스 그러면 당황스럽네. 1번으로 소개하는 건 싫어하시지만 2번으로 소개하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으신 홍승은 작가님 자기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 잘 못해서 노트에 적어놨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저는 달걀부리 마을에서 글을 쓰고 있고요. 현재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비독점적인 다자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애인 둘과 동생 하나, 그리고 반려견 4까지 총 8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하시는 일 얘기했나요? 네, 글을 쓰고요. 얘기 안 했죠? 했어요. 했어요. 죄송합니다. 애인만 둘이라고 하면 너무 연 애인 같으니까. 하는 거 없이 연애만 하는 연애만 하는 안녕하세요. 연 애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비욘세에 너무 자주 나온 준 언니가 있어서. 아, 그러네요. 네. 준 씨도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따라쟁이 같은데 저도 해방촌에서 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피우다에서 같이 일하기도 하는 팀 멤버인 해방촌러 엔잠러 일반인 준이라고 합니다. 네. 와. 일반인이 약간 닉네임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제 닉네임이에요. 일반인 준. 왜냐하면 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네. 제 성 정체성은 넌 바이너리, 네. 젠더 퀴어라고도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여성으로도 남성으로도 이렇게 정체화하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적 지향성은 범성애자. 상대의 젠더에 상관없이 포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게 되면 조금 특별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수식어에 상관없이 사실 대부분 다 일반적인 사람이 맞아요. 대체적이라서 맞아요. 저도 그냥 일반인 준이라고
와. 불리고 우와. 싶습니다. 저도 일반인 하고 싶어요. 좋아요. 네. 장래희망 일반인. 네. 일반인 홍님. 근데 일반인이라는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사람이 막 각자가 다 특별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특별하다기보다는 다 고유한 거잖아. 그치. 맞아. 우리는 좋다. 스스로의 기준에서 다 고유하게 일반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 준이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따라할래요. 아 좋아요. 저는 일반. 그 와중에 이반은 사실 자존심 정말 뭘까? 이 모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비욘세를 1회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거의 저희 부모님들보다 더 저의 근황을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 씨는 우리 동네 사람. 맞아요. 동네 사람이고 피우다에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피우다 언니는 너무 피우다 언니고 동네 언니고 원래 승은 작가님은 비욘세 그 게스트로 처음 나오셨었고 짐송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친해졌다가 요즘 저희 어떤 불안 메이트 겸 욕망 메이트 맞아요. 저희가 항상 새벽마다 카톡을 하는 사이. 카톡을 새벽을 하는 함께 사이 여는. 오늘 밤에 욕망은 이랬고 오늘은 이런 것 때문에 우울했고 불안했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이인데 저희가 한번 이런 카톡하면서 요즘에 나는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 특히 저희가 그 캐롤라인 랩의 책 네. 욕구들 읽고 욕구들 특집을 비욘세 녹음을 하고 나서 욕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한번 아까 승은 작가님 얘기하신 달걀부리 마을이 고양시에 있는 네. 그 동네 이름이잖아요. 네. 자기는 달걀부리 마을을 떠나서 해방촌에서 해방된 기분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다가 혜영 언니도 오고 맞아. 준 씨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 그날 방이 너무 이제 좋아요. 욕망방이 됐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또 저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욕망방 겸 약간 뭐랄까 정신건강의학방처럼 네, 돼가지고 누가 더 야한 얘기하나 이런 느낌. 누가 더 우울한 얘기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방. 맞아요. 안 돼요. 서로의 욕망을 고백하고 아침에 뭐 우울감이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너무 불안하다. 가족사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지금 녹음실에 카메라가 있어요. 녹음실에 NHK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를 그냥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끔 만나서 밥 먹고 하는 자리에 같이 와서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녹음실에도 같이 카메라 감독님과 PD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자기소개할 때부터 굉장히 깜짝 놀라시죠. 이런 특이한 애들이랑 어디 가서 한 명 만나기도 힘든데 그렇죠, 한 그렇죠. 자리에 모여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일반인, 지금, 일반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8월 15일) 저희 반려견 방울이의 입양 7주년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에도 마음에 물기가 생기는 걸 알려준 나의 작은 보석 방울아, 바쁘고 가난한 엄마에게 와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세상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사랑하자. 축하한다 아가 라고 수원 방울이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울아, 이모도 같이 축하해. 비혼 다큐를 찍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본에 옛날에 살았는데 네. 그게 너무 십몇 년 전에 한 1년 짧게 살았을 때니까 그리고 사실 대학교 때는 술 먹느라고 무슨 일본 사회가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뭐 관심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이번에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 네. 출연 섭외 요청 받으면서 들었더니 일본에는 비혼이라는 말이 없대요. 네, 생애 미혼자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길다. 미혼이었던 사람은 있는데 비혼이라는 그 개념은 아직 얘기를 많이 안 하나 봐요. 네. 하긴 와. 우리도 비혼을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쵸, 많이 맞아요.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혼 얘기를 할 때 비혼이면은 앞으로도 계속 결혼을 안 하시는 거네요 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아니요, 비혼은 그냥 결혼하지 않은 모든 상태를 포괄해서 말하는 거예요라고 하긴 했는데 확실히 비혼주의자를 줄여서 비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그쵸, 미혼 그쵸. 아니고요 비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흥미로운 현상이기도 한가 봐요. 그 예전에 진짜 왜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방금 네. 그 비혼이라는 말이 지금은 많이 가시화가 됐는데 그냥 예전에는 결혼을 안 해도 일단은 미혼이니까 맞아. 그냥 항상 미혼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우리가. 네. 근데 그게 꼭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많잖아요. 미혼이 아직 못한 거를 얘기하는 아,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인식 자체가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맞아. 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애들이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안 한다고 아, 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뭐 남자 애인이랑 사귀고 있는 어떤 여성들한테도 음.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안 해줘? 뭐 어. 걔가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얘기하고 맞아. 청혼 받는 법 이런 거 중요한. 받는 건 뭐야? 어디서 많이 못 보셨어요? 아, 여가 시간에 뭐 제가 하시는 검색한 거예요? 건 아니지만. 뭐 검색해봤어요? 아이고 나의 PS 파트너 뭐 이런 영화만 봐도. 맞아. 그쵸. 참 파트너 좋아하신다. 저 요즘엔 파트너 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요즘 파트너 구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거의 뭐 포크 댄스를 지금 추는 마음으로 틴더를 열심히 돌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최근에는 그런 걸로 많이 질문하셔서 인터뷰 요청 받았던 거는 사유리 씨. 한참 정말 이슈가 많이 사유리 됐었죠. 씨가 그 이제 비혼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왜 막 난리 한판 났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네, 그게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40대가 되면서 그냥 왜 성소수자로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네. 내가 겪었던 10대, 내가 겪었던 20대, 그리고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면서 약간 멘탈이 약하고 단단하지 못해서 동요가 됐던 또 내 자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단단해진 40대 네. 이런 걸 돌아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 생각 변화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생각 변화를 하고 지금의 단단한 모습을 만들어준 가장 큰 계기는 내가 사회가 정해져 있는 그 디폴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환경에 흡수되지 않아서인데 맞아요. 근데 보면 굉장히 쉽게 어렸을 때부터 듣잖아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누구랑 만나고 싶어.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굉장히 뭐 반장 같은 애 만나고 싶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다가 내 정체성을 알고 나서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일단은 그냥 평생 혼자 살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서 성소수자로 살고 싶지 않아서 남자도 안 만나고 여자도 안 만나고 혼자 살아야겠다. 여자를 만나면 내가 성소수자가 되고 남자랑 만나는 나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거를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30이 다 돼갈 때 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는 아이도 키워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 둘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깊게 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지금 이제 서로 공부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근데 또 뭐가 걱정이 되냐면 나는 내가 되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는데 네. 환경이 우리 애를 가만히 놔둘까? 레즈비언 부부가 네. 낳은 자식 얘는 또 얼마나 거기서 놀림을 받으며 뭐 그럴 때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아이한테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네. 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얘가 또 그런 걸 겪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해놓은 디폴트에서 계속 벗어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일상 자체가 불편한 거. 이제 곧 있으면 어디서 숨 쉬는 것도 불편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엄청 압박감이 될 때가 많았어요. 막 자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그래서 30대 중반쯤에 조금 안정적이 되면 그냥 아이를 입양하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네. 근데 아이를 키우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근데 그런 고민까지 흘러 하다가 지금은 이대로가
좋다. 그냥 이제 나를 잘 챙기고 이미 집에 애가 넷이 있으니까. 저희 고양이 이번에 또 이 길냥이한테 간택당해서 또 한 마리가 늘었거든요. 와, 축하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만족감 그리고 가면을 쓰지 않고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는 그 환경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그 흡수가 됐으면 또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결혼이 디폴트고 출산이 디폴트고 맞아.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혼도 하면 안 되고 이혼을 맞아. 하더라도 애가 결혼할 때까지 또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그런 환경들이 너무 공기처럼 이렇게 뻗어져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약간 그게 먼 나라 얘기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유리 씨 그게 그렇게 막 이슈가 됐을 때 아, 저렇게까지 그니까. 이슈가 될 일인가?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너무 용감해 보이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전 이쯤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다들 자기 닮은 아이 낳고 싶다. 내 유전자의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런 생각 있어요. 준 씨 있어요? 저 있어요.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엄청 좋아했고 애기들 진짜 좋아하고 지금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출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네. 어렸을 때 제가 좀 성정체성이라든지 성지향성이라든지 사회적 구조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나도 언젠가 배우자를 만나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핵가족을 꾸려서 살겠다 하는 상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두루뭉실한 추상적인 상상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때 반려자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내가 이제 여성으로 패싱이 되는 사람이니까 법적 성별도 여성이고 그러니까 남성 패싱이 되는 사람일 거라고 계속 상상을 했었는데 준 씨가 그리는 그 투샷이 그랬죠. 포샷이었죠. 애는 포샷이었죠. 두 명. 얘는 둘이야. 여자애 한 명, 남자애 한 명. 네. 아파트 광고, 아파트 광고. 아파트가 꼭 이렇게 거실에서 강아지랑 같이 뛰어놀아야지. 그러니까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을 것 같아. 아빠 키가 조금 더 크고 엄마 키가 조금 더 작아서. 근데 제 상상 속에서는 이제 제 배우자랑 저랑 키가 항상 똑같은 거죠.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 달랐네. 준이 키가 커서 네. 재밌다. 저보다 큰 사람도 안 되고 작은 사람도 안 되고 와. 딱 자기 이런 상상이었는데 와. 점점 자라고 이제 제 본능을 따라서 네. 해방촌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아까 좀 피어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적인 휩쓸림에 물들지 않고 내 모습대로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배워지는 것들이 최근에 꽤 많았어요. 근데 그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내가 이렇게 주입된 그 네 미래는 이럴 거야.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 아니면 넌 나고자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야. 행복할 수 없어. 이 메시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출산의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네. 그 출산 그 옛날부터 자체.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 몸으로 경험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지만 저는 의료적 트랜지션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non-binary 사람으로서 제가 우선 배우자 법적 제도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트랜지션 뭐 탑 서저리를 받고 이제 탑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가슴 형태를 제 기준으로는 남성형 가슴으로 성형 수술을 받은 후에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이런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제 외형이 바뀌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누가 봤을 때 남성 패싱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네. 내가 출산을 하고 싶어 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트랜스 남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한 경우도 외국에는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한국 사회라든지 한국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라도 내가 사는 곳에서 차별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우선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정해진 대로 살아가면 편한데 네. 근데 또 하고 싶어도 때로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고 참 승은님은요? 진짜. 저는 제가
청소년기 때 아까 그 사유리 씨 네. 얘기하면서 아버지 없이 그렇게 키우는 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라는 얘기죠. 아버지 있게 키우는 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글쓰기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아빠 우리 아빠야? 이서 여기도 우리 아빠 있어? 여기도 우리 아빠?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아버지의 50가지 네. 그림자가 그 시대의 어떤 그 아빠의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웃겼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거다라는 언어는 몰랐지만 이게 되게 부당하고 뭔가 잘못된 관계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결혼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결혼이나 출산이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이거 텀블러 하나를 살 때도 후기를 읽잖아요. 맞아. 후기를 읽어봐. 맞아. 근데 뭐 이게 후기가 별로야. 아니면 막 반반이야. 보통 별점이 5개는 돼야지 이걸 사잖아. 근데 반반이거나 아니면 좀 별로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아, 꼭 결혼을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사! 일단 사봐! 야, 여기 후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써있지만 일단 사보는 거야. 사본 다음에 얘기해. 사본 다음에 별로면 후기를 써.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출산도 맞아. 어떻게 보면 결혼한 커플들한테 일단 당연한 낳으면 것처럼. 어떻게든 된다라는 식으로 애는 낳으면 왜 숟가락은 들고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태어나면 뭐라도 된다, 어떻게든 사라진다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겠지. 물론 살아는 우리가 지겠지만 일반인이 된단 우리가 말이야. 아니야 오히려 근데 반항적으로 그러면서 사유리 씨 애들 같은 사람한테는 똑같은 말 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태어났으니까 저 아이는 맞아. 자기 길을 찾아서 자기 존재가 이미 세상에 있으면 자기 방식으로 잘 살아갈 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웃긴 것 같아. 맞아요. 사실은 그런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정상 가족이라는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 사실은. 맞아. 그리고 그런 그 정상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맞아요. 정말 이기적으로 사는 부모님도 많고 맞아요. 그럼요. 절대로 아내 폭력. 그게 그러니까요. 가정 폭력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너는 되게 책임감 있게 사는구나 라는 말이 그 테두리 안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을 보자면.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출산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미 출산한 여성들을 존중할 줄이라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 진짜.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출산을 하기 전에 어떤 그 여성의 몸과 출산을 하고 나서의 여성의 몸이 절대 똑같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놓고 나서 정말 살면서 다시는 임신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몸이 회복이 됐는데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괴로워하시고 막 악몽을 꾸고 막 그런 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해주거든요. 대부분은 마치 그게 굉장히 축복이고 물론 어마어마한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회복도 해야 되고 돌봄도 해야 되고 정말 이게 많은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니까 결혼을 하면 출산은 당연한 거니까 이 고통은 당연한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징징대면은 너는 모성애가 없는 거. 맞아요. 그놈의 무성애. 이제 한 3년 됐을까? 그때 정말 가까운 2명의 친구가 한 달 걸쳐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모르는데 서로 아기 앞에 이름도 똑같아. 근데 이 친구들 둘이 방송을 들을 것 같은데 똑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생했다. 너무 수고했다. 그랬더니 뭐 남편이 고생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맙소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떤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좀 그랬던 게 같이 이제 일하는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모유 수유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게 이제 유방이 있고 거기 젖꼭지가 있으면 거기서 애가 이거를 이렇게 빨았을 때 이게 물총처럼 구멍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여기저기로 이렇게 분사돼서 나가서 팍 튀어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던 여자애들이 다 그게 너무 처음 듣는 얘기여서 신기하니까 까르르 까르르 웃었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슬펐거든요. 수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랑 같이 맞아. 오는 건데 맞아. 젖꼭지에서 그게 여러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도 거기 있는 모두가 처음 들은 얘기인 거예요. 그거 너무 문제적이다. 네, 이 정도 얘기도 안 해주는데 애를 맞아. 낳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거밖에 안 돼. 훅이 다 블라인드 하는 거야. 모르는 출산에 대한 맞아요. 훅이 다 그러니까 별점이랑 훅이 다 블라인드 해놓고 하지만 이거 사. 맞아. 사면 좋으니까 일단 사. 음. 그래가지고 또 사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 다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지. 그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사.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서 맞아요. 근데 좀 슬프네요, 진짜. 그거조차도 미리 배우지도 못하고, 진짜 막 전쟁에 뛰어드는데 총 쏘는 방법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이게 무슨 맥도날드 키오스크 조작 방법이 아니잖아. 그거는 너무 그냥 진짜 인류의 역사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저조차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게 당연히 너무 알아야 씁쓸하더라고요. 되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보면. 또 저의 한물유도 얘기가 하나 나오죠. How do 제가 you do? 20대 중반에 How do 가슴에 어떤 뭐가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해서 뭐 양성이어도 빼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그거 시술을 받으러 간 건데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남성으로 패싱되긴 했는데요. 중년에 그 선생님이 제 한물유도를 보더니 나중에 모유 수유하려면은 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당장 이 덩어리 때문에 갔는데 여기요, 네. 덩어리보다 유두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니나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그 언젠가 가끔씩은 그 선생님의 말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는 김에 수술할 걸 그랬나 이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정상적인 몸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 얘기하듯이 일반인도 네, 가능하지 일반인. 않았겠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뭐 출산을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출산을 해도 모유 수유를 할지 안 할지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우리 너무 진지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요즘 맨날 하고 있는 욕망 얘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불안 얘기를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불안메이트잖아요. 아까. 근데 그 아까 비욘세 씨랑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뭐 심할 때도 있고 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제 친구처럼 네. 늘 이렇게 곁에 두고 음.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기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다. 뭐 저녁 때 친구들 술 먹고 집에 걸어갈 때도 불안한데 어떻게 내 정신 건강이 그렇죠.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준 씨도 불안 있어요? 네. 모르셨나요? 상대적으로 자, 안정적이어 불안 얘기 해봅시다. 보이는데. 불안 전문가. 불안 전문가. 우리는 불안 친구는 아니죠. 불안 친구들이야. 오늘 드립 정말 제가 상대적으로 저도 사실 이 단톡방에서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덜 불안해 보이는 분들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안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 근데 제 생각에도 저는 표출은 안 하지만 있긴 있어요. 걱정도 많고 불안감도 있긴 한데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덜 느끼게 된 건 우선 제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받은 지 7개월째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뭐지 그 약간 그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네네네네. Hi, June. A처럼 My name is June. 오늘로 7개월째예요 이러면서 우리 근데 이쯤에서 청취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에어컨을 켤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그 에어컨 소리가 타고 들어오더라도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 저희도 약간 진식하게 하필 오늘처럼 이렇게 싸우네. 녹음 인원이 되게 많을 때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찜질방 같아요 지금. 맞아.
와, 버튼이 들렸다. 와, 에어컨이 켜졌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요. 나 그것도 궁금해. 심리 상담 받으면 주로 어떤 얘기예요? 저는 주로 불안을 느꼈던 상황 이야기, 내 경험 이야기 이런 거를 전 다 메모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상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 다 정리를 해놓고 네. 듣는 얘기도 실시간으로 다 타자를 쳐버려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읽을 수 있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90%를 까먹거든요. 그래서 꼭 메모를 해놓고 대부분 이제 불안에 관한 경험이 짙기 때문에 저도 공황이 올 때가 있고 정말 사소한 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상담으로 많이 풀어가고 나도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아, 내 지금 불안하네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서 약간 안정감을 이제 이게 안정감이구나 하는 감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좋다. 네.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책임져야 될 게 가장 적어요. 왜? 왜냐하면 우선은 그냥 혼자 살고 있고 반려동물 없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솔직히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전 일을 많이 하는 거 싫어해서 일 양도 업무 양도 적고 모두가 싫어합니다. 저도 작아요. 그래서 지금 의식적으로 제가 책임질 걸 줄이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최근에 깨달은 건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는 걸 계속 의식하면서 모으는 뭐 이렇게 잡동사니들 있어 보이려고 뭔가 자꾸 갖추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가구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걸 유지해야 하고 그런 걸 이제 또 뭘 갖춰야 되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아서 아예 이제는 난 지켜야 할 게 없다. 왜냐하면 우선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구색을 막 갖춰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이미 굉장히 독특한 사람일 거고 계속 독특하고 나는 내가 일반적이라 생각해도 어차피 독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을 사람 같은데. 그 왜 비욘세 씨도 하나씩 버리는 거 막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아유, 한동안? 그걸 또 버리는 걸 하겠다면 하루에 3개씩 버리는 걸 하겠다. 근데 진짜 이게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봤는데 너무 물건이 많잖아요. 그게 갑자기 쪼아들 때가 맞아, 있어요. 맞아. 그리고 내가 내 공간을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자각할 때 맞아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얘기한 김에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금 2주에 한 번씩 상담 받고 있고 저는 불안이 있는데 지금은 약을 먹는 시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나는 정리를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 집에 있을 때 무기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욕망방이 열려서 욕망 파티와 불안 파티가 열리면서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심리상담 선생님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지. 이런 친구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저는 바깥으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밖으로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너무 어지러져 있으면 바깥에서 보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컨트롤하는 내 세계의 낙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 하나 똑바로 못 치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 사람들이 알까? 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혐오가 이제 같이 이렇게 굴러가듯이 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되게 재미있게 얘기를 했는데 나 집이 쓰레기통이야 하하 이런 얘기를 되게 즐겁게 얘기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게 재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약간 불안의 척도예요. 사실 저는 집이 지저분해도 괜찮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정리하러 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봐도 저는 진짜 청소할 시간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일이 일단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주말 없고 전 주말 없이 산 지 오래됐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저한테는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척도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리 상담을 많이 받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전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내 불안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설명하기 어렵고 모순적인 얘기인데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서 이제
이제 병을 불안 앓고 친구.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정도구나, 내 음. 상태가 이렇구나, 이거를 조금씩 볼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승은님이 저랑 사이클이 달라요. 음.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깨는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말 걸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나랑 대화를 하다가 시작하게 된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버릇이 돼서 내가 바로 답을 못 하더라도 지금 느끼는 불안 같은 게 있으면 장문을 써서 저한테 보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한테는 교환일기 같은 어. 느낌인 건데 저는 아침 불안이 제일 심해요. 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상태가 안 좋을 때 되게 불안한 어떤 중생이 이 메시지를 보냈어.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런. 그래서 얘보단 낫지. 뭐야 불안 찰리. 그러면서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승은 작가님을 직업인으로서도 엄청 존경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승은도 저렇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 홍승은도 저러는데 뭐 내가 이런 거 불안해한다고 해서 그 전에는 내 불안을 엄청 평가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막 불안해하다니 넌 정말 멘탈이 약하다. 넌 진짜 별로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그냥 그 방에 있으면 다 너무 만신창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좋은 어른. 성숙하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을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 다 얘기하려고 느끼면서 했던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굉장히 건강하게. 그러니까. 다 좋은 진짜. 어른인데 그런 불안을 가지는 게 좀 당연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정도로 나도 성숙하고 이 사람들도 성숙하고 서로를 믿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 점이 되게 맞아. 또 약간의- 안정을 주네요. 왜 언니 너무 얘기하세요. 이게 뭐죠? 손짓 발시해줘.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방금 혜영 언니 주병진인 줄 알았어요. 지금 메모지를 들고 연필 들고 있거든요. 청취자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그 손으로 되게 하시라고. 손 섞인 줄 알았네. 나 오늘 민지 때문에 윤세 씨 때문에 말씀하세요. 약간의 불안이나 나에 대한 어떤 자책 아니면 약간의 자기 혐오나 약간의 불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다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공감되는 말. 어떻게 보면 맞아.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사람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냥 너무너무 불안해서 막 어떻게 안 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함몰될 때는 이게 다 내가 다정하고 귀여워서다. 너무 좋다. 나 좋은 필기. 생각이다. 이게 다 내가 이래서 다정하고 레버지와 이 와중에 이제 최근 가장 불안하신 불안킹 어. 홍승은 작가님은 주로 어떤 일이 아, 병원 예. 가서 하시는지. 아이고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네. 약을 아침, 밤 약을 이제 꾸준히 매일 먹고 있고요. 제가 불안이 예전부터 쭉 있었다고 얘기를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원가족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의 다툼을 보면서 이제 최초로 느꼈던 그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 엄마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영화 벌새 보면은 네. 그 은희인가요? 네. 그냥 현관문 두드렸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는데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네. 첫 장면부터. 그런 감정을 저는 항상 느껴왔던 것 같아요. 언제든 엄마가 사라질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실제로 엄마가 집을 나갔고 이렇게 사라진 그 자리에서 느꼈던 상실감과 혼란과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지금 제가 맺고 있는 8년, 6년 된 애인들과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토대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제가 욕망이 불타올랐잖아요. 발전기. 맞아. 이 시기에 여러분 수력 발전기 네. 이런 거 아니고 지금 발음 잘해주셔야 돼요. 발전기. 정기. 네, 이 시기에 내가 또 이 안전한 공동체를 망쳐버리는 거 아닌가 내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함께 또 막 올라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글을 쓰면서도 항상 내 글이 더 이상 나는 더 옛날 같은 글을 못 쓰겠어. 뭐 이런 불안이 항상 오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에 이 욕망과 함께 불안이 올라왔던 게
그 어린 시절의 그 불안감과 지금을 또 내가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같이 와서 네. 욕망과 혼란이 엄청 뒤섞여 있는 요즘의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메일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다들 아이고 감사해요. 다들 팝콘 먹으면서 듣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3일 전부터는 진짜 너무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엄마가 집 나갔다 엄마가 자주 집 나가거든요. 알코올 중독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네 이제 뭐 해탈한 거죠. 15년이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웬만하면은 저의 불안을 공감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근데 제가 그날은 정말 너무 우울해 보이고 제가 막 엉엉 울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되게 걱정됐는지 아보카도를 또 몇 개 사다 주고 아이고. 근데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아까 혼세님이 아 내가 지금 불안한 이거다라고 딱 보게 됐을 때 좀 괜찮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생리가 시작됐어요. PMS였구나. 그러니까 이 불안과 욕망도 있긴 하지만 이게 다 호르몬의 이 장난 때문이다. 시기도 또 겹친 거구나 네네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음. 아 그래도 뭐 그냥 이런 시기도 있는 거지 이런 날도 있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신기한 게 홍승은 작가님은 해방촌에 올 때마다 생리가 터져서. 그니까. 그래서 여기가 생리촌이라. 그니까. 게다가 항상 새 가지고 혼사님 집에서 맨날 샤워기 주르르. 생리촌.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생리촌이라니. 네, 생리촌에 왔습니다 오늘도. 아유. 아니 근데 네. 그 승은 작가님이 그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PMS였구나 하고 그냥 설령 그게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넘기게 된다 이게 네. 그 PMS와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공감할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좀 빠르게 올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생리 끝난 지 11일도 안 됐는데 빨리 오면 그게 PMS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내가 또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정말 최근에 잘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어두웠던 그 다크 플레이스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또 하나씩 못했던 걸 해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네, 맞아. 그리고 이제 PMS를 겪고 아 생리가 터지고 나서 아 그게 PMS였구나 이러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서 또 이상한 희망이 있어요. 맞아. 그 우울감이 영원한 게 아니라 생리 때문이었다. 맞아. 하지만 이 악마 같은 생리는 또 돌아온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그 메달이야. 네, 진짜 그게 또 돌아온다. 아, 진짜 정말 그 피해 연대기. 네. 진짜 정말 이게 괴롭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PMS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예전에 PMS 때 일 관둔 적이 꽤 있었어요. 아침에 정말. 갑자기 통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종이짝도 못 들 것 같은 느낌에 갑자기 연락해서 저 앞으로 너무 죄송한데 일 못 나간다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맞아. 갑자기 만나는 사람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저도 이별 통보한 적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치료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얘기를 찬찬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준하고도 이제 준이 근무하는 날이었고 그날 피우다에서 끝나고 산책하면서 둘이 막 대화하다가 투머치 토크 둘이서 필 받아가지고 네. 그 스파클링 와인 한 병 사서 공원에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놀이터. 근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막 굉장히 티네이저 감성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그 기분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40살에도 막 친구랑 밤새 수다 떨고 막 얘랑 헤어지기 싫어서 또 얘기하는 그 느낌. 근데 그게 제가 저희 욕망방에서도 가끔 느끼거든요. 네, 근데 비욘세 씨가 교환일기란 얘기를 해서 아 그 단어로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되게 용기가 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싸워서 내가 우울하거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단어를 내가 뭐 부모님한테나 오빠한테나 듣거나 그러면 그거를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애였던 거예요. 애들 앞에서 항상 웃고
밝고 즐겁게 하고 그것도 심지어 엄마한테도 우리 엄마는 내가 지켜줘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혼자 막 속은 완전히 다 타들어가서 까만콩이 됐는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막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한 친구가 가끔 집에서 힘들었던 가정사나 이런 걸 막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주긴 하지만 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성소수자여서인 것도 좀 컸었고 그때는 그런 단어도 몰랐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고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내가 얘기를 하면 나는 얘를 얘기하지만 얘는 절대 나를 이해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 단톡방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대화들 네. 좀 전에 이제 어머님 얘기나 이런 게 막 겹쳐 들리면서 이게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너의 환경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는 다행히도 많이 우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모르죠. 내일은 또 어떤 상태로 눈을 뜰지.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글을 원래 단톡방에 여럿이 있으면 넘기게 되잖아요. 네. 제가 유일하게 지나간 것도 하나하나 다 읽고 내려오는 게 이 단톡방인데 저도.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솔직한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고 이게 살면서 큰 힘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어떡해? 약간 저한테 러브레터인데. 되게 용기를 많이 주고 내가 그때 그런 걸 겪었던 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막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런 맞아요. 경험을 막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맞아. 저희 또 울어. 이미 왔어. 생리 새끼 가만. 이놈의 생리초. 맞아. 생리 새끼 가만. 진짜 이렇게 저도 이런 불안을 잘 남한테 표현을 안 하는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힘든 성격인 사람들에게는 네. 드러내놓고 문자로 잘 보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언어로 그런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는 걸 읽는 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그 정말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 거기서 막 그런 글들을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왜 우는 거야?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에서 근데 오는 그건 되게 진짜 자존감. 맞아. 근데 준 씨랑 저랑 비교적 대화를 많이 안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두 분은 같이 일하고.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한번 되게 공격적인 피드백을 받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을 때 다 같이 있는 데서 막 그런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하다가 저는 또 그냥 제 얘기를 했겠죠. 나는 어떤 기분을 느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준 씨가 그날 쉐리 언니랑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고 하고 나서 제가 그날 차를 가져와서 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준 씨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사니까 내리는데 내리면서 준 씨가 아 근데 혼세 씨 힘내세요 하고 내린 적이 있어요. 너무 근데 나는 그날 너무 많은 대화 주제가 오갔기 때문에 좀 흘러가듯이 들을 수도 있는 얘기였어가지고 근데 그냥 딴 얘기하다가 차 내리면서 뭐 힘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헤테로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큰일이 날 뻔했다. 내가 정말 새로운 깨달음. 내가 되게 약간 완벽하게 남성으로 패싱되는 외모의 남자들을 좋아하는 게 저의 성향이잖아요. 아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태방촌 정말 박살이 날 뻔했다. 이제 친구들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아 우리 사이에서는 사귀면 안 되나요? 돼요. 저 혜영 언니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돼요. 참 진지하게 네. 야 된다. 뭐 돼? 근데 저 여기서 살짝 위험한 발언을 해도 돼요. 위험한 발언을 방송에서 제일 좋아해. 저도 약간 그레이 로맨틱, 그레이 섹슈얼이라서 어. 쉽게 사람한테 그렇게 로맨틱한 감정이나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저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혼세님이 그 혼세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멋있는 메이크업에 머리도 항상 풍성하게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약간 스포츠웨어 같은 스포츠웨어는 아닌데 뭔가 되게 맨투맨 멋있는 같은 거 네, 자주 맞아요. 입고. 점퍼 같은 거 많이 입으시고 그때 SUV를 이렇게 딱 운전대를 완전 잡고 멋있어. 제가 내려서 그때 딱 옆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냥 정말 순수하게 진짜 멋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와. 이 말을 하기에는 그런 전제를 깔아. 왜냐면 저는 그렇잖아요. 네, 다른 역시. 사람보다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도 정말 우리 동지의 연대감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와. 그냥 그 그 어디가 순간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아, 어떤 뭐랄까 나의 멋짐? 네. 좀 치명적이에요. 언니하다가 알겠습니다. 아 방금 이거 표정 나갔어야 돼. 그니까 이거 찍어놨어요. 저도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볼게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 뭐. 움직이는 거지 왜? 누가 누구를 면접 아, 왜 위험하냐면 우리 집이 너무 가까워서. 그래. 난 찬성해. 오늘 방송 호사가들 지금 다들 팝콘이잖아. 우리 진짜. 넷이서 다 같이 자위나 한번 하고. 미치겠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모임은 진짜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진짜. 지금 불안감 얘기하자마자 우리가 이러니까 불안한 거야. 너무 널뛰잖아 사람들이.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맞아. 이제 성욕으로 또 해서 하고. 근데 약간 어떨 때 왜 굉장히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섬세함을 다 삭제시키고 싶다 막 그런 맞아, 생각 맞아.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지금은 그래도 그런 걸 좀 아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제가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딥하지 않은 사람을 또 제가 잘 못 친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있는데 네. 이제 저랑 그 해방촌 내향인인 네. 친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을 때가 있으면 스스로 그거를 굉장히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쉐리가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나는 그런 땡땡이의 그런 감정도 사랑한다. 감정이 없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그 순간에 실수를 하거나 거칠게 나오더라도 그 감정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전달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오는 자기 혐오가 계속 생기니까. 너무 좋은 말이야 근데 딥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런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막 화가 갑자기 표현이 될 때도 있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한테 있는 이 수많은 감정 중에서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예민한 감정을 혐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자기의 불안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남들이 비난할 수 있는 어떤 감정 그치. 그거를 말해주는 것도 저는 어떤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겠지. 상대방이 너무 힘들지 그치. 않게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주파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안을 고백하는 건 나한테 너무 달콤한데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게 약간 왜 쟤는 항상 나를 만날 때 저런 얘기밖에 안 하지? 왜 맨날 우울한 얘기밖에 안 하지? 감정 라고 쓰레기통이 된 네, 느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 어떤 뭐 불안이나 어떤 욕망이나 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저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 게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저도요. 마약 모임 같다 정말 마약 모임 같다. 친구가 없잖아요. 맨날 저래 친구 아니, 그러니까 없대. 진짜 저는 친구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은 많이 정말 상처받겠다. 아니 친구들 많은데 되게 다양한 모드의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저의 이 찌질한 모습을 다 드러내도 네.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또 그거 저의 우울 때문에 상대가 같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의 우울을 드러낸 글을 읽고 뭔가 함께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그런 같이 우울로 가지 않고 뭔가 연대하는 느낌의 이런 공동체를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저한테도 특이한 경험인 거는 뭐 준 씨든 언니든 특히 최근 승은 작가님이 저한테 그런 거를 보낼 때 저는 그냥 그 우울이랑 불안의 글을 보내면 저는 승은 작가님의 우울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요. 이거를 내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별로 안 느껴요. 그게 느껴지면은 서로가 좀 힘들어지는 것 맞아, 같은데 맞아.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승은님이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 대답을 정답을 원하는 나한테 게 이런 아니라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이만큼 그래, 친하니까 이걸 빨리 뭐 3분 안에 해결해달라라는 그런 게 아니고. 콜센터인가요? 근데 진짜 그런 관계 너무 많잖아요. 어. 막 자기 우울이나 이걸 막 전시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너는 행복하지. 네 인스타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좋겠다. 나는 우울한데로 시작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떤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확실히 네, 똑같은 그쵸. 고백을 하더라도. 맞아. 그리고 그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막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 방이 그냥 듣고 서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은 또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 거니까 그런 데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항상 이 사람한테 막 답을 찾아줘야 되는 역할이 아니고 서로 그냥 공유하고 공감하는 방이니까. 근데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막 저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도 집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게 뭔가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잘못이 되거나 창피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나한테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 때문에 자기 혐오가 있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 그 내향인 친구 방송 비욘세 정말 꼬박꼬박 똑같은 방송도 한 번 이상 듣는데 자기 얘기 자꾸 나와서 기분 나쁘지 않을지 그 모르겠는데 정도면 그분한테 이제 출연료 드려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요. 미끄러진 친구분 맞으시죠? 그 너무 강렬해 정확시가 정확하시네요. 클럽에서 안 미끄러진 네. 친구.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승은 작가님 계시니까 그 한 번 따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정말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어쨌든 작가로서의 그 보람되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친구가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책 빌리는 거, 책 사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책을 읽는 거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진 않고 제가 이거는 근데 허락받고 본인 허락받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가끔 그래서 제가 흥미가 가면 제가 읽고 간추려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한테 그냥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당신이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이제 승은 당신이 작가님 글을 쓰면 좋겠네. 아유,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네. 좋을 때 책을 보고 저한테 진짜 이 한 챕터만 딱 읽어보라고 하면서 밥을 먹는데 이걸 막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고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감동적이야. 그러면서 막 네. 꼭 같이 갑자기 또 난데없이 섹스 워크숍을 해달라는 무슨 소린가? 같이요? 승아님과 같이. 근데 뭔가 치유가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비욘세 씨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제 저도 그걸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작가님이 오늘 또 계시니까 해주고 싶고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좀 또 한 가지 그 방에서 막 그 기분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이렇게 메시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의 소심한 꿈이 하나 생긴 게 네. 원래 하고 싶었지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말까 고민했던 건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비욘세 작가님이나 승은 작가님처럼 그런 책은 못 쓸 거 제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 책을 꼭 쓰고 싶었거든요. 맞아.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나는 말로 하면 잘하는데 글을 못 써서 걱정이었는데 거기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막 꺼내고 이런 거를 글로 두 분이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나도 쓸 수 있다. 그런 또 용기를 얻기도 했어요. 우와.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다. 갑자기 언제까지 내실 건가요? 이거 마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밀림에만 가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올해까지 초구를 다 정말 쓰는 이렇게 또 다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승은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는 거는 승은 작가님의 글은 이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맞아. 아무도 설득하지 않고 자기 고백만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바뀔 거라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고 오늘 되게 은총 받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준 씨가 그걸 올리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삶을 구비해 나가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특수하게 볼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특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본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항상 나의 기분에 대한 얘기로 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비욘세
비욘세예요. 여러분 비혼이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대화를 하면 이런 기분이 든다. 왜냐면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고 자기 기분을 얘기해 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승은 작가님 글이 뭔가 마주보고 나한테 말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글이라면 준 씨는 나란히 앉아서 그냥 어디 멀리 있는 나무 하나를 보면서 자기 얘기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그런 기분으로 써요. 와, 근데 아, 진짜요? 너무 맞췄어. 네. 아니 그리고 너무 딱 언어를 지금 생각을 계속 정리해주고 있어. 뭐야. AI. 큰일 났어 나의 멋짐. 해방촌 언니. 생리처럼. 생리촌. 생리촌 이모. 아니 비욘세 씨 최근에 또 글 하나 마무리했잖아요. 아, 네. 전 너무 비욘세. 놀랐어. 그것도 아니 네. 지금 지금 제가 막 외계인이냐고 분명히 이분의 시간만 따로 간다. 분명히 비욘세 시간은 하루 24시간 아닐 것이다. 제가. 헤르미온느에서 그러니까. 오원이가 그때 시간 돌려서 막 수업 여러 개 듣잖아요. 인터스텔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집 청소를 못 하나 봐. 잘하고 있잖아요. 나. 그러면서 또 막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틴더도 해야 되고. 틴더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어. 할 건 다 해야 돼. 다 남들 하는 것도 다 해야죠. 이렇게 정상성을 추구하면서 틴더를 하는 정상성, 넷플릭스를 보는 그럼 정상성. 틴더는 약간 부진하지 않습니까 성적이? 아 저는 정말 그거 같다. 약간 인터뷰 당하는 느낌이긴 하다. 왜냐하면 승은님께서 말해도 되나요? 아, 네네, 그 말해도 틴더 돼요. 상대분들이 약간 상담사 같이 인터뷰 지금 인터뷰 중인가요? 네. 면접 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포스트 설명을 자체가. 먼저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아, 모르실 네.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아, 그거 오픈할 거예요? 네 오픈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폴리아모리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욘세 처음 출연했던 게 폴리아모리 편이었잖아요. 그때 어떤 합의를 요즘에 하고 있냐라는 얘기했을 때 섹스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거나 혹은 BDSM 플레이어나 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애인에 네. 대한 이야기도 애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요즘에 저는 섹파를 찾고 있어요. 네. 섹파 겸 성향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애인들과 합의했고 애인 중에서 이제 누군가도 또 이제 이렇게 찾고 있고 음. 이런 것들을 서로 암묵적으로 그 DADT라고 Don't ask, don't tell 굳이 알고는 있지만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7월 달부터 틴더로 6명을 면접을 봤어요. 네. 면접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겨. 면접을 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나잇에는 관심 없고 기왕이면 좀 안전하고 나의 욕망과 상대의 욕망을 좀 이렇게 같이 탐색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관계를 지속적으로 볼 관계를 네. 찾고 싶어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 뭐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허탈하게 말하겠죠. 맞아. 아유 막 노콘 섹스 하려는 네. 만나기도 하고 뭐 김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막 접하게 됐고 하여튼 되게 버라이어티.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 비욘세 청취자 중에서 아니 진짜. 아니 진짜야 진짜야. 네. 저와 혹시 네. 저는 이제 성향을 얘기할까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네. 또 모르는 일이야. 또 몰라요. 맞아, 인스타 맞아. DM을 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 디그레이 D와 브렉과 프레이 성향이 가장 높고 디그레이 더도 있어요. 당해본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스위치도 좀 가능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신 분 중에서 파트너를 찾고 계신 한 분.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한번 특집을 한번 그쵸. 하도록 하고 아, 네. 성적인 성향에 대한 특집을 네.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네, 왜냐면 좋다. 홍승은 작가님 DM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 항상 제가 어떤 브란메이트로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신원이 확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피임에 대한 거 그리고 꼭 피임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콘돔을 안 쓰는 건 위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서로 에너지를 빼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향적인 플레이를 하더라도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서 아름답다. 그쵸? 그리고 애인 2명인 사람 괜찮으신 분. 맞아요. 아, 그 제가 애인 2명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진입 장벽을 높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높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기 선입견을 씌워서 굉장히 쉽고 방탕하게 느끼거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맞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과 어떤 편견에서
우리 그 홍불안 선생님을 자유롭게 해주실 분들 지금 불안홍.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와, 나 이렇게 구이한다.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선생님도 지금 구인 안 하시나요?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구인 안 하세요? 작가님한테 DM을 보내주시고 저는 일단 자력으로 자만추를 추구하다가 어. 다다음 주쯤에 여러분 안 되겠네요 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연락 그때, 오면은 네. 제가 비밀 보장해드릴게요. 그 승은님도 그거는 약속해줘야 돼요. DM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신상이나 그럼요. 이런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건 이런 절대 거는 말 안 하죠. 음. 욕망방에도 털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약속. 네, 이것만으로도 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너무 불안 얘기만 했으니까 각자의 욕망 얘기해볼까요? 준 씨 요즘 욕망 뭐예요? 우와. 저부터 들어가나요? 네. 저 요즘 욕망은 사실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안정감이 어떤 거예요? 불안을 덜 느끼고 불안이 없는 상태. 네. 항상 긴장하고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살다가 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상담을 받으면서도 이제 많이 그게 드러났지만 제가 굉장히 믿는 친구가 단 한 명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차별적인 것 같은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친구랑은 정말 제 추원꼴을 가장 많이 봤으면서 계속 저를 포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서 엄청 믿는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한테도 막 털어놓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심리 상담에서 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걸 듣고 저랑 되게 다른 성향이라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항상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심리 상담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정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도 인지를 잘 못하고 푸는 것도 모르고 개념조차 지금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되게 단순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101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그것도 사실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이것도 비교적 최근 일이었고 내가 이렇게 내 스트레스에 무감각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욕망에도 되게 무감각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정말 의외로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단순했어요. 그냥 피곤하면 자고 일이 너무 많으면 좀 쉬고 줄이던지 미루던지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를 아이로 정말 생각해야 된다. 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는 닥달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왜 울어? 잠시만요. 왜 울어 또? 너무 기특해가지고. 선생님 항상 저한테 기특하다는 말씀 가끔씩 해주시거든요. 제 성장의 척도 나무 대처럼.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딱 한마디를 저한테 딱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닥달을 하면 아이는 죽는다고.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라서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그 말을 되게 명심하고 끊임없는 인내심 이거를 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되게 사소한 것들 내가 지금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싶지? 그럼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를 만들고 또 이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글을 쓸 수 있는지 지금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넷플릭스를 조금 보면서 긴장을 풀 것인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하다못해 정말 편의점에 가서 뭘 먹을까 고민할 때 정말 저 5분 동안 그냥 서 있거든요. 뭔지 알아. 네. 술 취하고 새벽 3시에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제가 그렇거든요. 서가지고 막. 그 편의점이에요. 같은 편의점. 다음에 한번 만나서 5분 동안 나란히 한번 서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아니 키 큰 둘이. 자니? 그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욕망을 탐색하는 거죠. 맞아. 이 삼각김밥 중에 어떤 걸 먹을 것인가. 저는 햄 들어간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햄 막 뭔가 이렇게 가공된 고기 정말 싫어요. 먹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탐색하면서
원초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만한 공간, 여유 이런 게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정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걸러내야겠다. 치워야겠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되게 욕망을 제 나름대로 탐색하면서 살고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진짜. 저는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책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꼭 무슨 일 있어도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 출판사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손을 놓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용기를 얻은 거는 일단 그 방에서 대화나 이런 게 되게 컸어요. 아 조금 더 솔직해지고 감정을 더 편안하게 하면 글이 써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장 욕망하는 거는 일단 그 엉망진창일지라도 글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욕망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 감사합니다. 욕망이 있으면 좋겠다. 나. 그 욕망을 많이 주신 분들이 또 여기 계시기 때문에 와. 우와.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랑 그냥 안전하다는 걸 느끼면서 섹스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 욕망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상담 선생님이랑도 왜 이것을 연애와 자꾸 분리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되게 많이 나누고 있고 아직 답은 못 찾았고 왜 연애는 안 하고 싶고 왜 안정된 사람과 섹스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정서적인 안정도 얻기를 원하면서 왜 연애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 1년 반 동안 비욘세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의 준비가 됐던 것보다 비욘세가 너무 많이 커졌고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고 저는 이제 원래 백스테이지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출연자가 자기가 뭔가 방어할 수 없게 DM이라든가 뭐 이메일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냥 던지고 가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어쨌든 그거를 내 메일박스를 열 때마다 제목이 떠있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건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담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작가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했었던 얘기를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잘 체화할 수 있을까? 네,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보내는 사람들이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애정으로도 할 수 있고 정말 미워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억울해, 화가 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좋아서 하는 피드백에도 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어떤 특정 메시지를 판단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이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찾고 싶어서 거기에서 의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매번 심리상담 선생님이랑도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저의 건강을 제일 중심에 두고 싶고 나의 욕망은 뭔가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과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못되게도 막 살아보고 싶은 욕망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전한 사람과 섹스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과연 이 욕망이 어디부터인가 내 거인가 부터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뭔가 욕망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욕망방에 뭐를 털어놓고 나서 후회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얘기를 왜 썼지? 이 말을 굳이 왜 했지? 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불안이 극도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말을 했을 때의 저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욕망방에 털어놓을 수 있는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털어놓은 것도 굉장히 건강한 활동이었다는 거를 잊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 공감 많이. 너무 좋다. 네. 진짜. 녹음 시간이 오버돼서 네. 바깥에서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시죠. 어떻게 너무 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어디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욕망은 섹파로 끝나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수많은 맥락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나오신 세 분의 그 출연 소감은 듣지 않고 홍승은 작가님의 마지막 욕망 발산 타임을 따로. 여러분 클로징 멘트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네. 네, 그 우리 책임감을 갖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짧게 안 해도 돼요. 아, 네. 네, 정확히만 해주세요. 네. 폴리아모리를 한다 그러면 울지 사람들은 말고. 되게 네.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연애의 정상성을 깨는 것과 저에게 어떤 성적인 부분 혹은 내 몸에 대한 부분의 금기를 깨는 건 또 별개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제가 여전히 잘 얘기하지 못했고 여전히 깨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내 욕구 같은 것들을 긍정하고 죄책감 없이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별로 가져본 적 없이 그냥 어떤 시기에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발전기다 이러고 그냥 섹스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말고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네. 이번에 왔을 때는 내가 10대와 20대에 너무나 구린 섹스와 위험한 어떤 스킨십들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지도 모른 채로 네. 지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그거를 정말 해내고 싶다. 라는 게 요즘에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몰두하고 있느라고 편집자님들이 비욘세 다 들으시더라고요. 죄송하게도 글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몰두하다 보면 또 좋은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편집자님들 제가 옆에서 하루에 네.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정신 차리라고 네. 글 쓰실 저 정신 차리라는 말 듣는 거 되게 빨리빨리 좋아하거든요.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편지라서. 마세요. 여기서 또 성향이 드러나는 건가? 네, 그런 말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홍성향 선생님의 얘기 지금까지 잘 들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와. 대장정. 나 너무 아쉬워. 멍멍해. 마지막에 멋있어. 비욘세 씨 그냥 비욘세 씨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러고 싶었거든요. 다음 방송에서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